안녕하세요. 오늘은 2027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대비 미적분학 수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적분학 수학을 맡게 된 수학을 가르치는 홍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대성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은 올해는 이제 주말에서 그 미적분에 대한 수업을 좀 진행하면서 수능에서 미적분학 선택자들이 미적분학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수업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미적분학 수업은 이제 내년 2026년에 보는 시험을 응시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치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다시 미적분학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보는 미적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보는 미적분학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서 좋은 안녕을 할 수 있게끔 제목은 굿바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다들 미적분학 들으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를 내셔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안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미적분학 수업은 크게 4개의 시즌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즌 제로는 처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모의고사 이전까지 약 10회 정도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10회 동안 진행하는 동안 그루브 앤 리듬이라는 그 제목으로 수능 기출문제에 대한 유형을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나가는 것 이외에 학생들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교재로 이렇게 플루 수평,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놓은 그 교재인데요. 플루 수평, 수능평가원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 수 있도록 3점짜리 문항을 좀 그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4점짜리를 한 40%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출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매주 1회차씩 전체 10회차의 주간지 시즌 제로 주간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 문제가 공통 과정의 20문제, 선택 과목 10문제에서 전체 30문제로 구성된 주간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즌 제로의 초점은 개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유형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요. 3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이제 6월 모의고사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이제 그 단원별로 4점짜리 유형을 분석하고 어떤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하는 수업인 라임 앤 펀치라인이라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즌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문제에 어떻게 대입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플로우 수평이라고 해서 이때는 거의 기출문제 NJ급에 해당하는 교재가 나가게 될 거고요. 4점짜리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단원별로 좀 풀기 어려운 문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사 문항과 변형 문항도 같이 집어넣어서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간지 시즌 1이 나가는데 시즌 제로 때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주간지가 진행이 될 테니까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역량들은 그 내용들은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부교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쯤이 되면 3점짜리 문항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3점짜리 문항을 해결하다 보면 4점짜리가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3점짜리 중에서도 27번 문항이 잘 안 풀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대비한다라는 느낌으로 9월 평가원 이전까지는 4점짜리 문항 킬러 문제를 다루면서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27번에 해당하는 3점짜리 중에 고난도 문항들도 조금씩 다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6월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대성학원에서도 강남 대성학원 그 주요 콘텐츠인 강대 K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강대 K를 같이 우리가 보면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기에 고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문제 풀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연습하는 메타포라는 시즌2의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 시즌2에 듣는 강의부터가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올 텐데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습득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이제 마지막 시즌인 더 파이널 사이퍼 한 배틀에 참 좀 이렇게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파이널 시즌에는요, 9월 모의평가 보고 나면 모의평가에는 유형들을 분석을 하게 될 텐데 그 분석된 유형들을 바탕으로 출제된 실전 모의고사를 저희가 좀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와 함께 강대에서 이렇게 주력으로 내세우는 강대 K를 끝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대 K에 그동안에 봤던 엔제들을 뽑아서 수업 시간에 녹여서 진행할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정말 강대 K에 있는 킬러 문제를 이제 다뤄봐야 되니까 강대 K 킬러 문제들을 이제 다룰 수 있는 엔제를 이제 주간지로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즌 제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시즌 제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시즌 제로는 그루브 앤 리듬이라는 이름을 걸고 개념을 정리하고 주요 기출문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개념을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정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4점짜리 문제는 킬러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계기는 개념을 몰라서 그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학생들은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 바탕은 개념입니다. 어떻게 그 조건을 해석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베이스로 그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해석된 조건을 잘 조합해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확실히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숙지할 수 있는 그 과정은 학기 중에는 교재들 많이 나오고 문항이 어려운 문항도 많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즌 제로 기간에 필요한 개념들을 다시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평가원과 수능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대략 한 10주 동안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대략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월 달 모의고사는 단원이 1단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선생님이 그 주간에 그 매일 보는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교재로 진행되는 교재는 그루브 앤 라임이라는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분석이 된 기출문제 분석서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서는 기출문제와 이 유형을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이고요. 사실 이 교재는 기출문제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다 아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숫자만 변형하거나 묻는 걸 다르게 물어서 학생들이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사문항도 같이 이렇게 숫자를 변형하는 단순 유사문항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 교재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 교재가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교재로 기출 교재로 플루 수평이라는 교재를 하나 드리게 됩니다. 플루 수평은 단원별로 30문항 전체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점짜리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3점짜리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구성을 좀 해놨고, 그리고 4점짜리 문제를 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구성의 비율을 보면 3점짜리 문항을 대략 60%, 그다음 4점짜리 문항을 40% 다룰 수 있도록 한 어떻게 보면 입문용 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시즌 2까지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주간지 시즌 제로가 나옵니다. 여기 오타가 있죠? 총 30문항이 빠져 있어서 그 문항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주간지는 총 10회분이 나오는데요. 공통문항 20문항과 선택, 미적분항 문항 10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입니다. 시즌 제로는 라이트하게 우리가 좀 진행을 할 거여서 킬러급 문항들은 배제해 놓은 상태로 진행된다고 구성을 해놨지만 막상 학생들 반응은 킬러급 문항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많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간지가 시즌 0부터 시즌 1, 시즌 2 가는 동안 난도는 점점 올라갈 수 있도록 주간지를 구성해 놨으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습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질문을 항상 받고 그다음 학원 내에서도 오피스 아워를 따로 가져서 질문을 받을 테니까 그때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즌 제로의 핵심은 개념을 정리하고 주요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해하자. 내가 개념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있지 않다. 개념은 모두 다 기억한다, 암기하고 있다를 목표로 시즌 제로를 진행을 하고 기출 문제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도 대략적인 틀은 잡을 수 있도록 시즌 제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클래스는요. 토요일 날 미적분하기 개설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180분 수업에 첫 번째는 와서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리뷰 테스트는 지난 수업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난 수업 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풀었는지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똑같이 문제를 유사문항으로 구성을 해서 5문제에서 6문제 가량의 4점짜리 미적분학 문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쉬운 문항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풀고 나면 본격적인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요. 메인 클래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을 확인하고 유형을 정리하고 기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실 가볍게 듣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적용이 되는 과정들은 확실히 체크해 보시면 아, 문제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구나. 이런 조건은 이러한 개념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구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투데이 책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요 정규반에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봅니다. 어렵진 않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3문제에서 5문제 가량의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요 진행된 내용 투데이 책과 그다음 리뷰 테스트들은 개인별로 성적이 누적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별 오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2주에 한 번씩 그 오답지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오답지들은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 수업 중에 제일 힘든 부분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4교시가 될 텐데요. 4교시는 투데이 웁스라고 해서 킬러 문제 및 4점짜리 문항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이 4점짜리 문항을 푸는 것은 수능 미적분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딱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이 4점짜리 문제를 푸는 것과 3점짜리지만 27번 문항은 4점짜리에 준하는 난도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3점 플러스 4 곱하기 3은 15라고 해서 이 15점이 마스터가 되면 미적분학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을 다 맞는다를 목표로 해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때는 딱 그 내문항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내문항에 대한 유사 문제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매일 수업을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루가 짜여지는데요. 보시면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180분이 넘고 요거 합치면 20분까지 해서 200분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 좀 일찍 오셔서 테스트를 보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 질문 시간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하루 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하면서 그 미적분학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개념과 유형을 확실히 암기하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개념과 이 유형에 관련된 부분을 암기를 해놔야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고 이해된 부분을 그대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능에 만점을 맞는 과정은 사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수능에서 만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요 이해하는 거는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 문제를 수업을 들으면 이해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못 알아듣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못 하시는 선생님은 없으세요. 즉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에 관련된 부분은 잘 되는데 근데 막상 풀려니까 문제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 적용이란 과정이 굉장히 새로운 부분처럼 느껴지는 제일 큰 이유가 봤던 것과 똑같은 유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은 이 적용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항을 항상 어떤 문항이든 모든 문항은 잘 보시면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조건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시는 것부터 하시면 그 다음은 조합만 잘 하시면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과정이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유형과 개념을 확실히 암기하고 있고 그거를 조건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조합하는 과정은 연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유형과 개념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암기입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해당하는 그 부분이 요 두 개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석을 해서 그 다음부터 수업에 해당하는 요 적용은 선생님과 함께 조건을 분석하고 그 조건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확인해 가면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클래스에서는 탄탄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유형 분석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이렇게 계속 풀다 보면 잘 안 나오는 개념들은 이렇게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알고 있었던 것 문제고 풀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났을 때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처음에는 2 곱하기 2부터 9 곱하기 9까지 외우는 동안 이걸 다 암기하는 식으로 했지만 지금까지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이유는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구구단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몸에 배서 3, 5, 15, 7, 8에 5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모든 개념들이 다 항상 8문제에 다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들은 이렇게 소홀시 하다 보면 나중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건 뭐였더라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조건이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구구단처럼 외우시고 그다음 유형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에 대한 틀을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암기는 이제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업에서 강조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면 고난도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 문항들도 사실 고난도 킬러 문제의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해석이 쉽지가 않다. 두 번째, 조건에 대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떤 순서로 조합을 해야 될지 조합 순서가 쉽지가 않다. 세 번째, 조건에 대한 해석도 됐고 조합도 됐는데 계산이 안 되더라. 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또는 그 중에 한두 개가 걸리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조건에 대한 해석들은 개념으로 모두 접근하고 두 번째 그것들의 조합들은 이제 연습으로 이제 이것저것 1, 2, 3, 1, 3, 5, 3, 5, 7 이렇게 나눠가면서 섞어가면서 해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방향이 자연스러운지 누가 봐도 얘부터 해야 되겠지를 잡을 수 있도록 수업을 좀 구성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산 과정은요.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문제 풀 때만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계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 꾸준히 해주시는 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간지와 그 다음에 기출교재를 만들었으니까 그 문제를 꾸준히 풀어서 수업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수업 내에서는 고난도 문항을 확실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드리고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대성에서 대성학원에서 가장 이렇게 핫한 교재가 수학에서는 강대케입니다. 사실 외부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인정받은 수학 교재 콘텐츠고요. 이 콘텐츠는 실전 콘텐츠로 수능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콘텐츠.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은 콘텐츠입니다. 내가 강대 사랑이 너무 강하고 강K 사랑이 강하긴 한데요. 이 강대 K 문항들은 문항 구성과 문항의 난도가
사실 수능의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난도가 어렵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래주머니 연습,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연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푸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여서 6월 모의고사 끝난 이후부터는 여기 강대 콘텐츠 강대 K를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게 될 거고요. 그 전에 나왔던 콘텐츠들은 주요 문항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문항을 좀 바꿔서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미적분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적분학에서 다들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하신 내용을 적어놓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계산 과정입니다. 이 계산 과정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스스로 극복 역시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 꾸준히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수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이제 스스로 계속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풀었던 걸 다시 정리하고 다시 풀어보고 하고 하시기에는 학생들이 너무 좀 부담이 큽니다. 하시는 공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필요한 문항이 있으면 수시로 줄 수 있도록 하지만 매주, 그러니까 매일 수업을 할 때마다 2번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2번의 시험을 2주 동안 이렇게 오답된 내용과 오답을 했으면 하는 문항들을 모아놓고 유사 문항을 출제를 해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여기 보면 WO가 적혀 있습니다. 트윅스라는 교재가 나옵니다. 이 트윅스라는 교재는 사실 교재라기보다는 주간지처럼 간단히 나갈 텐데요. 요것들 풀어보시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틀렸었는지,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예전에 틀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요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부족했던 것까지 다 채워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하면 이제 미적분학에서는 딱 8문제 중에 8문제 맞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께 바라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제 및 수업 예습을 좀 필히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수업을 하고 있으면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바쁘게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자, 3번 풀어봅시다 하고 3번을 쭉 풀면 3번 문제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3번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들어오셔야 수업을 들을 때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풀어줄 때 이게 뭐지? 어디에 있는 문제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하시는 일이 생기시면 수업이 원활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을 원활히 좀 이렇게 수업한 것들을 듣고 이해하면서 내 걸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확실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레이저죠. 수업에 대한 예습은 필수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수업에 대한 예습도 예습인데요. 전 수업에 나왔던 수업 내용과 그 다음에 이번 수업에서 하는 수업 내용은 확실히 숙지하고 오시는 게 맞을 겁니다. 사실 이 개념에 대한 정리를 꼼꼼히 진행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짧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부분만 암기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암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간간히 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확인해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쳐다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하려면 평소에 수업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수업에 오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답 및 유사문항은 그 2주에 한 번씩 주는 교재들은 이제 자기의 그 공부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스스로 좀 체크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고 다음 시험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꾸준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오답 및 유사문항들은 보통 나눠드리면 학생들이 이렇게 한 주 풀어보고 버리는데요. 저는 데이터로 누적은 해놓고는 있지만 웬만하면 이것들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전에는 이런 문제를 틀렸으니까 지금은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데 실수하고 있으니까 실수하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구나. 라는 방향을 잡아가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때가 되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좀 방황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맞던 성적보다 한 번 정도 또는 두세 번 정도는 성적이 떨어질 때가 나옵니다. 그게 수능이 아닌 게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시점인데요.
그 시점이 되면 공부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 때는 이 개인 오답과 유사문항들 정리된 걸 보시면서 아, 내가 예전에 이런 걸 틀렸으니까 수능 때 이런 건 틀리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공부하는데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준비한 것과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들 모두가 이렇게 합쳐지면 완벽한 미적분학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완벽한 미적분학으로 이제 미적분학과 안녕을 선언하면서 좋은 안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좋은 안녕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백방으로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같이 케어하고 질문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2027년도에 보는 수능에서는 미적분학 8문제 중에서 8문제는 모두 맞고 나머지 과정들도 정리해서 원하는 결과 또는 그 이상으로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2027년 미적분학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